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우리 영화도 보면은 대본 있죠.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시나리오 그런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요. 적금을 부을 때 우리가 연이율이 만약에 뭐 3%였는데 그게 5% 늘어났을 때 내가 나중에 만기 됐을 때 얼마를 받는지 아니면 연이율이 만약에 뭐 4%로 바뀌었을 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예측해서 분석하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거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는 분석 도구를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이자율이 됐든 손익분기점이 됐든 주가 분석이 됐든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라는 걸 이제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상 분석이라는 곳,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예측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자고요.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데이터 목록이 있대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 중에서 강현진 사람이 있대요. 강현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강현진의 뭐 소속 부서가 어딘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영어 점수, 컴퓨터 점수, 평균 점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현진이라는 사람의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이제 감소를 했을 때 그리고 100점으로 증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평균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점수 보니까 지금 85점인데 이게 70점으로 감소하게 되면 이제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또 이 컴퓨터 점수가 100점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 이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예요.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여기 있고요. 이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자,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의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추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삭제라는 버튼도 있죠.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삭제할 때 쓰는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편집이라고 있죠. 요 편집이라는 요 버튼은 우리 선택한 시나리오, 내가 선택한 그 시나리오의 이름이 됐든 대상 셀 범위가 됐든 설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편집할 때 수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병합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병합이라는 버튼은 다른 파일이 됐든 시트 내에 들어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우리가 병합할 때 합쳐줄 때 우리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요약이라는 버튼도 있죠. 요 요약이라는 버튼은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됐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때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선택한 시나리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를 워크시트에다가 요 데이터에다가 이제 표시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닫기는 말 그대로 이 대화 상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이 대화 상자를 닫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나리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이요. 이 추가 버튼 눌러서 일단 만들면 되겠죠.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시나리오 추가라는 요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시나리오 이름이 뭐야? 어떤 이름으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어떤 셀을 변경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보호하고 변경 금지가 있죠. 이 변경 금지는 시나리오를 변경 못하게 보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숨기기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나리오를 숨겨라 그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나리오 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컴퓨터 점수 감소라고 할게요. 컴퓨터 점수 감소 이렇게 해주고 변경 셀은 뭘 이제 바꿀 거냐? 우리 지금 컴퓨터 점수, 이 점수가 이제 70점으로 감소했을 때를 볼 거라고요. 해서 이 컴퓨터 점수가 들어있는 곳을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하고
요 F4번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로 바뀌는 거 볼 거야? 라고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따로 뭐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셀에 원래 들어있던 그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85점이야. 얼마로 바뀌는지 그걸 볼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70점으로 감소할 때 그랬으니까 70점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점수 감소하고 요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시나리오 또 추가시키는 거예요. 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고 시나리오 이름은 이제 컴퓨터 점수 증가 그렇게 할 겁니다. 변경 셀은 똑같이 컴퓨터 점수가 바뀌는 거니까 이 셀이 맞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이제 얼마로 바뀌는 걸 볼 거야. 그렇게 이제 점수 입력하라고 뜹니다. 얘가 이제 100점이 됐을 때를 볼 거죠. 해서 100점이라고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작성됐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맞는 거를 요약해서 볼 때 이제 요약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내가 지금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거를 그냥 요약해서 볼래? 아니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볼래?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를 일단 요약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위에 거 선택해 놓고 그때 이제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감소했을 때, 100점으로 감소했을 때 뭐가 변하는 걸 볼 거예요? 평균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 셀이라고 G4라고 되어 있는데 G4번 셀이 지금 우리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건 맞죠? 맞으니까 그냥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F4번 셀이 우리 컴퓨터 점수가 들어있던 그곳이에요. 그곳의 현재 점수는 85점인데 이게 70점으로 바뀌었을 때 100점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다 그랬죠. 그때 시나리오 이름은 컴퓨터 점수 감소, 컴퓨터 점수 증가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결과 셀은 G4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4셀이 우리 평균 점수가 들어있던 그 셀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 점수가 원래 컴퓨터 점수가 85점일 때는 91.5였는데 그때 컴퓨터 점수가 70점으로 바뀌면 평균 점수는 84점이 된다. 또 컴퓨터 점수가 만약에 100점이 되면 이제 평균 점수는 이제 99점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섹션 102번, 102번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내가 현재 위치해 있던 그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시트가 만들어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요 시트 있죠? 요 시트를 만약에 내가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때 이제 삭제를 누를게요.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제 현재 원래 있던 시트로 되돌아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시나리오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요.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우리가 삭제해도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는 삭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거 두 개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도 이미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요약하고 나면 그 요약된 거랑 지금 이 시나리오 관리자에 있는 거랑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만약에 여기 점수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게 100점이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100점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더라도 우리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값이 변경이 안 돼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랑 이 관리자에 있는 거랑은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약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약을 클릭하고 G4셀이다 요거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만들어줬고 여기 보게 되면 F4번 셀이다 G4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요 셀에다가 이 두 개 셀에다가 우리가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놓게 되면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요 셀을 선택해 놓고 요 이름 상자에다가 컴퓨터 점수다라고 이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요. 자, 평균하고 두 글자로 이름 정의할게요.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 버튼을 다시 한번 더 누를게요. 그리고 똑같이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기존에 내가 만든 거고 이거는 새로 만든 거고 얘랑 이제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기존에 만든 거는 얘예요. 얘. 여기 봤을 때 지금처럼 셀 주소가 써져 있죠. 근데 내가 시나리오를 요약을 할 때 이 두 개 셀에 대해서 셀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셀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 있죠. 그 이름이 이 자리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기가 좋아요? 지금 셀 주소가 나온 게 보기가 좋아요? 당연히 이름 정의한 게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시나리오 요약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요약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변경셀과 결과셀은 이름 정의를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쉽게 알아보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셀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서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결과 값을 즉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결과 셀을 꼭 안 지정해도 되지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내가 보겠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보겠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요약 보고서가 됐든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됐든 이런 거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결과 셀은 반드시 이제 변경 셀을 참조하는 그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겠다. 그랬을 때는 요약 보고서가 됐든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됐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더라. 그리고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시트 앞에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시트 앞에 새 워크시트로 이제 만들어져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나리오 병합을 했을 때 병합을 하게 되면 다른 통합 문서가 됐든 다른 워크시트에서 저장된 그런 시나리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피벗 테이블로 요약도 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만드는 곳 있죠. 그 시나리오 관리자 그 대화 상자에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삭제를 해도 이미 작성된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삭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도 시나리오 관리자에서는 삭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시나리오를 작성된 그 원본 데이터 있죠.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 이미 작성된 그 시나리오에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내가 만들게 되면 그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에 있는 거랑은 따로따로 움직인다. 해서 원본을 삭제하거나 원본을 변경을 해도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요약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돼요. 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삭제를 했다고 해도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에 있는 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 변경 셀이 됐든 결과 셀이 됐든 거기다가 그 셀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 원래는 셀 주소가 나왔죠. 근데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셀 주소 대신에 지정한 내가 정의해 놓은 그 이름으로 표시가 되더라. 요게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시나리오 관리자 있죠. 그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그 창, 그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각 버튼에 대한 이제 기능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 특징 잘 기억하시고 그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 있죠.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